주름이 생기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이미 생긴 주름도 관리만 잘하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주름 관리법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코코미 스킨케어 신세나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2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부터 여성들이 그 주름에 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네. 주름은 한 번 생기면 좀처럼 없애기 어렵다던데 주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름이라는 것은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또 수분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기는 노화의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주름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하지만요. 본격적으로 주름이 생기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네, 주름이 생기는 시기는 처음에는 한 10세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네. 수정체의 기능이 약해지고 또 눈의 어떤 기능이 저하되면서 10세부터 주름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여성은 25세 정도, 남자는 30세부터 급격히 주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시기에 여성분들 화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은 그렇죠? 화장을 하시고요. 또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뭐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시게 되기 때문에 주름이 더 급격히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요, 간혹 제 주변에, 그리고 가끔가다 저도 그런데요, 웃을 때 잘못 웃으면은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가끔, 아하, 이렇게 왜 눈꼬리를 잡고 웃기도 하고요, 입가를 잡고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웃음과 주름 어떤 관계인가요? 웃을 때 주름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주름이 생기는 것은 어떤 근육의 움직임과 또 표정에 의해서 생기는데 네. 웃음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쪽이 눈가나 입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늘 네.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또 예쁘게 웃으시는 네. 습관을 가지시는 것은 좋은 인상과 좋은 주름을 만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습관입니다. 할수 있죠. 네. 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알면 주름을 펴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예방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름의 생성 원인이 어떤 건가요? 네,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제일 첫 번째로는 노화가 될 수 있고요. 또 네.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또 피부의 탄력 저하, 수분 저하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햇빛과 주름도 관계가 있나요? 햇빛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네, 햇빛은 자외선이 아주 강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또 얼굴이 수분을 다 빼앗아 가서 주름이 아주 많이 생기게 하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피부에 뭐 기미 같은 게 생기는 것 때문에 피해 다니시기도 하지만 주름 예방을 위해서도 네. 자외선 차단 꼭 해야 되겠네요. 네, 사시사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주름은 어느 계절에 조금 더 쉽게 생긴다고 보십니까? 네, 주름은 가을에 많이 생깁니다. 네. 봄철 어떤 건조함과 기후 변화 또 여름의 강한 자외선과 함께 가을이 되면 피부가 그 건조함과 또 지침과 함께 그 계절의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건조해지기 쉽고 또 주름도 많이 생깁니다. 네, 쉽게 건조해질 때 주름도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에요. 폐경기 이후에 주름이 더 많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폐경기와 주름 정말로 관계가 있습니까? 네, 여성분들이 폐경기에 주름이 많이 생기시고 또 얼굴이 건조해지신다고 하는데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수분 저하, 또 탄력의 저하, 또한 어떤 우울함, 네. 또 뭐 많은 여러 가지 요건들로 인해서 주름이 더 많이 생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름에도 종류가 있나요? 네, 노화로 인한 주름 또한 뭐 탄력이 떨어짐에 의해서 생기는 주름 또 어떤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주름 이렇게 부위마다 주름의 그런 종류와 깊이가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 주름이 쉽게 생기는 부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얼굴에서는요? 네, 아무래도 제일 많이 활동하는 눈가라든지 입가라든지 주름이 가장 많이 생기고 또 표정을 짓는 이런 뭐 인중 부분이라든지 미간 부분에 그런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럼 지금 눈 주변에 가장 먼저 주름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눈 주변에 특별히 먼저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주름은 우리 근육 상태와 또 표정 상태 때문에 가장 많이 생기는데 우리는 빛에 눈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네. 우리 눈이 깜빡이면서 운동하는 그런 얼굴 중에서 운동량이 가장 많은 근육이고요. 또한 이 지방층이 가장 얇기 때문에 네. 근육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네, 노화가 주름이 그렇게 제일 빨리 많이 오는군요. 생깁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얼굴의 주름은 이제 딱 얼굴을 보면 보이는데 얼굴 주름과 함께 목 있잖아요. 목선에 생기는 주름 또한 여성들의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목 같은 경우에는 금방 드러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스킨케어를 할 때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에는 신경을 쓰시면서 목에는 아무래도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목주름은 가장 후천적인 것으로 네.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또 관리하시면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목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쉽게 주름이 가로로 쭉쭉 생기는 걸까요? 목에는 지방층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또 조직이 얇기 때문에 아주 주름이 생기기가 쉬운 부분인데요. 네. 또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부리거나 네. 꼭 잠을 잘 때 네. 슬리핑 라인이 생기기도 네. 합니다. 그렇군요. 잠자고 일어나면 이게 얼굴도 눌리고 목도 네, 그렇습니다. 간혹 눌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목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목주름은 여성분들의 경우는 25세부터 남성분들의 경우는 30세 정도부터 급격히 그 라인이 깊어지고 네. 또 많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네, 나이와 함께 얼굴의 주름과 목주름이 같이 생겨나가는 거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런 목주름, 어떻게 보면 나무의 나이테처럼 진하게 생겨져서 목주름 뭐 하나마다 몇 살이 더 늘었구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없앨 수 있나요, 목주름? 목주름을 없앤다기보다는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얼굴을 세안함과 동시에 목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또 네. 얼굴에 크림을 바름과 동시에 목에도 촉촉하게 유수분을 맞추어서 네. 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목주름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 목에 화장품을 발라주는 것도 효과가 큰 건가 봐요. 네, 항상 촉촉하게 유지시켜주고 또 깨끗하게 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뭐 떼수건으로 민다든지 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고요. 네. 늘 예쁘게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시면 네. 됩니다. 그럼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얼굴에 쓰는 뭐 스킨 로션 같은 것을 목에 발라도 되나요? 네, 넥 전용 크림이 나오기는 하지만은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바르는 영양 크림이라든지 또 주름 크림 아니면 조금 쓰기가 꺼려지는 그런 크림들도 발라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목에 유분과 수분을 네.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을 하잖아요. 네. 그럼 목도 같이 자외선 차단제 발라줘야 됩니까? 목이 피지선이 정말 얇고 가장 얇은 조직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자외선으로부터 영향을 받기가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목부터 얼굴까지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까 그 목주름이 생기는 원인을 뭐 잘못된 식습관이라든지 그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목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목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높은 벽에를 비고 주무시는 것보다는 낮은 벽에를 베고 주무시는 네. 것이 더 좋고요. 그런 다음에 혹시 머리를 감으실 때 네. 앞으로 숙여서 목에 주름을 생기게 하고 또 얼굴을 찌푸리면서 머리를 감으시는 것보다 뒤로 젖혀서 정성껏 두피를 마사지하며 조금 여유롭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올바른 습관과 함께 목을 쭉쭉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행동은 좀 많이 자제를 하시는 게 네, 목주름 예방에 아무래도 좋겠네요. 주름이 생기게 하는 것이 이런 네. 잘못된 습관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렇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피부관리실에서는 주름 치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피부관리실에서는 아무래도 경락을 눌러주면서 근육을 단련시켜주고 또 네. 깨끗한 피부를 유지시켜주고 근육에 탄력을 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빛을 쏘아서 세포를 재생시킨다든지 네. 아니면 피부를 절개하여 끌어당겨준다든지 아니면 보톡스나 레스텔린 같은 지방을 흡입하여서 살을 통통하게 해주는 효과를 주지만은요. 네. 아무래도 병원과는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을 관리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스킨케어 과정을 직접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지금 이 시간에 피부 관리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부터는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주름을 관리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주름부터 시작할 텐데요. 목주름은 후천적인 영향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늘 얼굴 스킨과 같이 함께 관리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약간의 오일을 묻혔습니다. 목을 아래서 위로 끌어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밖으로 주름을 원 그리듯 마사지 하여 줍니다. 또 밖에서 안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한쪽씩 쓸어 올리듯 마사지 하여 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쳐 올리듯 끌어당겨 줍니다. 아로마 오일을 손에 이렇게 살며시 묻혀서 손 기운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준 다음 이제 얼굴 주름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는 입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입 주름 관리는 입 옆끝을 중심으로 하여서 턱에서부터 위로 끌어당겨 줍니다. 원을 그리듯 위로 올라주고 다시 원을 그리듯 위로 올려줍니다. 인중 사이를 눌러 입술, 잇몸 함께 꾹꾹 눌러 지압해주고 마사지 해줍니다. 자, 입술 아랫부분의 제일 가운데 부분을 꼭 눌러서 혈점을 자극해주고 입술 옆을 눌러 자극해주고 입술 산 가운데 인중을 자극하여서 입 주름을 예방해줍니다. 자, 여러분 팔자주름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팔자주름 마찬가지로 콧망울 옆의 경혈점을 자극하여서 근육을 단련시켜 줍니다. 또한 콧벽을 중심으로 쓸어 당겨 주어 얼굴 전체를 마사지하여 주고 내려줍니다. 자, 이제 눈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눈가 주름은 눈을 중심으로 눈썹까지 한꺼번에 마사지 하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눈동자 가운데, 눈 옆, 또 눈동자의 앞, 눈썹 산을 중심으로 마사지 하여주고 혈점을 자극해주면서 예쁜 모양으로 끌어당겨주고 밀어주면서 주름을 관리해줍니다. 집에서 부부끼리 혹은 엄마와 따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얼굴의 지압점을 이렇게 만져주신다면
주름 관리뿐만 아니라 작은 얼굴 그리고 맑은 피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양 미간을 많이 찌푸려서 이곳에 굵은 주름이 패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고 X자를 그리면서 마사지 해줍니다. 이마는 전체적으로 쓸어 올려 당겨주면서 미간 사이부터 이마까지 시원하게 펴주는 마사지 방법이 주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자놀이 자극해 주시고요. 귀까지 끌어당기면서 마무리해 줍니다. 예, 나이를 거꾸로 먹는 비결, 아무래도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자신의 피부에 대한 사랑인 것 같은데요. 요새 워낙 동안 열풍이잖아요. 동안을 만드는 그런 특별한 지압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얼굴을 작게 보일 수 있는 지압점 있습니까? 네,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우리 얼굴에는 아주 많은 혈점이 있는데요. 한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관자놀이, 네. 눈 아래, 혹 눈 가운데, 네. 콧망울 옆, 네. 입꼬리 옆, 인중, 턱 밑, 볼 가운데 등에 네. 이렇게 쏙쏙 들어가는 점이 있거든요. 이런 쪽을 이렇게 자주 지압해 주시면 네. 훨씬 작은 얼굴 또 건강한 얼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이렇게 꼭꼭 눌러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작은 얼굴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노화 방지 화장품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로 그런 노화 방지 화장품을 사용하면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까?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오늘 생긴 주름이 내일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네. 정기적으로 꾸준히 정성껏 바르면서 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고 또 생기지 않은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휴대용 보습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도움 되나요? 네, 요즘에는 화장 후에도 언제든 뿌릴 수 있도록 좋은 보습 스프레이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피부에 수분을 자주 줌으로써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촉촉하게 하는데 아주 좋고요. 또 집에 네. 계실 때도 뭐 주전자 김을 쐬신다든지 네. 아니면 천연 스프레이를 만든다든지 해서 피부를 아침, 저녁 두 번만 물로써 세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충분하게 수분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주름에 좋은 천연팩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화장품도 쓰시지만 천연팩 같은 경우는 더욱더 선호를 하시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 아주 좋은 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집에서 와인과 로열 젤리 캡슐 그리고 꿀을 이용해서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고 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와인에 있는 HAA 성분이 네. 우리 묵은 각질을 벗겨주고 네. 또 잔 주름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방 재료로는 뭐 율피 가루, 혹시 살구씨 가루 등 이런 좋은 한방 재료를 우유와 밀가루 또 꿀과 섞어서 같이 네. 사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예. 그런데 그 피부관리실 같은 데서 보면은요, 그런 천연팩을 할 때 보통 거즈 같은 거를 얼굴에 붙인 뒤에 바르잖아요. 집에서는 간혹 그런 걸 빠뜨리는 경향이 있는데 괜찮나요? 네, 집에서 거즈를 사용하시거나 구입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지만요. 피부관리실에서는 가장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겹을 덮은 다음에 네. 하는 것이고요. 또 많은 마사지 동작이 들어간 다음 진정하는 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즈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냥 하시던 거즈를 쓰시던 그렇게 많이 다른 점은 없습니다. 예, 피부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거즈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네요. 네. 예, 요 사이에 연예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보톡스 열풍이 불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톡스 주사에 관해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네, 요즘 많은 분들이 보톡스를 맞으시고 또 그거에 관심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보톡스는 보톨리늄이라는 어떤 독소를 이용해서 근육의 국소적 마취를 해주고 이완작용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네. 굵게 패인 주름에도 보톡스가 효과가 있습니까? 네, 굵게 패인 주름은 아무래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아서 조금 이렇게 펴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맞으신 지 24시간에서 72시간, 또 개인차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그런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보톡스로 인한 그 부작용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보톡스 사실은 우리 몸에 치명적이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시술하시는 것이 좋고요. 혹 두통이나 어떤 출혈, 멍이나 어떤 근육통 같은 네.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맞는 어떤 정확한 양을 네. 이렇게 흡입하셨을 때 네. 그럴 때는 치명적이지 않고 오히려 얼굴 인상을 좋게 하는 그런 좋은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바르는 보톡스도 효과가 있습니까? 좀 요새 한 몇 가지 정도 바르는 보톡스다라고 이게 선전을 하는 제품들을 봤는데요. 네, 저도 여러 가지 바르는 보톡스에 대한 제품 설명과 그런 어떤 기사를 많이 보았는데요. 네. 사실은 보톡스와 같이 주름에 좋은 제품이다라는 선전이지 바르는 보톡스의 제품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FDA의 승인을 받고 또 그 네. 효과가 검증된 그런 제품은 없기 때문에 네. 보톡스라는 그런 크림을 바르면서 신뢰하고 그것에 믿음을 가지면서 네. 바르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것을 좀 잘 따져보고 예. 구입을 하시는 것도 그 시청자분들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먹는 습관과 그리고 주름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오징어 같은 거 좀 잘 안 씹어 먹어요. 주름이 생기고 혹시 턱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음식의 식습관 때문에 사실 주름이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뭐 네.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양 미간을 찌푸린다든지 맞아요. 네. 아니면 뭐 면을 먹을 때 꼭 이렇게 해서 입을 찡그린다든지 네. 혹은 뭐 아주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생기는 그런 표정 때문에 주름이 네. 생기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조심조심 이렇게 네. 얼굴을 관리하면서 먹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조심할 수 있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예, 뭐, 면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오므리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 피부 주름이 걱정이시라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가면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주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름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생활 수칙이라든지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가 주름을 많이 예방할 수 있고 또 그 주름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조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주름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찡그린 얼굴이나 환한 표정 때문에 생기는 주름은 참 보기에도 안 좋고 네. 고치기도 어렵지만 예쁜 웃음과 함께 고운 인상으로 생기는 그런 주름은 우리가 네. 보면서 그분의 그런 마음이라든지 살아온 네. 생활 습관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주름이 있다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좋은 습관으로 예쁜 주름을 만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소에 예쁜 생각하면서 예쁜 주름을 만드는 것 너무나 가슴이 와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주름의 생성 원인과 함께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